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장 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 있어서 어떻게 원장이 되는지 이런 체계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원장이 되는 방법은 개인으로 어린이집을 차려서 원장이 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고용 원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로자로 지금 현재 보육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원장이라는 직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원장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 비중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국공립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3가지 방법에서 국공립 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법인 단체 이렇게 3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제 원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공개 위탁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변경 위탁이 있을 때 공개 채용을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고시 공고를 올려요. 이번에 원장을 채용을 한다, 또는 위탁체를 채용을 한다. 위탁체죠. 어린이집 전체를 이제 위탁시키는 거니까 위탁체를 채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혼자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 아시죠?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됐죠.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라는 건 사회복지법인, 또 단체는 이제 학교나 이런 시설들, 3가지 측면에서 위탁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만약 통과가 되면 이제 개인이 위탁체를 운영을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위탁을 받으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위탁을 받은 거예요. 법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위탁을 통해서 개인이 받으면 이제 개인이 위탁체 시설장이나 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법인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면은,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고용 원장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원장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여기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원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법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고용원장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이 원장이 받은 게 아니라 여기가 받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 단체에서 원장을 교체를 하겠다. 그럼 이 사이에서 이제 원장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 기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고용원장 사이에서 이제 고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과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동학대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위탁이 취소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인 단체는 이 법인 단체에 있는 위탁이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원장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서 해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고용원장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기에 고용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런 단체나 법인 시설이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원장을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원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관리동의 단점은 뭐냐면은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고 거기에 임대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해서 운영하는 개념이거든요. 월마다
그 임대료를 내죠. 민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자체를 설립을 하거나 또는 이제 건물을 임대받아 살 수가 있는데, 민간과 관리동의 장단점은 뭐냐면은, 관리동 같은 경우는 집단 시설이잖아요. 사람들이 밀집돼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뭐 1000세대, 뭐 5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부모들이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출근하는 게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수월하죠. 대신 이제 그 아파트 측에 굉장히 관리 감독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탁을 뭐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뭐 이렇게 재위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복잡한 사례들이 있는데, 하여튼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20인 시설이죠. 20인 미만 시설.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을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신규로 권한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관리동 민간 가정도 고용 원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관리동을 위탁받아가지고 시설장으로만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고용 원장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월급 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은 개인이 설립을 하고 시설장으로 두고 거기에 직원으로 고용 원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가정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3개, 4개, 한 5개씩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뭐 2개, 3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관리동 같은 경우는 뭐 한 1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위탁이나 설립을 해놓고 거기 밑에 고용 원장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는 시설장을 두고. 직장 시설이 빠졌는데, 직장 시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병원에서 이제 위탁 공고를 내고, 개인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 또 법인 직장만 전문으로 이제 위탁받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킨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위탁을 받고 거기에 이제 고용 원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체계예요. 이 체계에 대해서 아시면은 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직장 시설이 좀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개념입니다. 직장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위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법인 단체나 직장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뭐 이런 데서 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